안녕하세요. URC하고 여러분. 이번 10월 연합세미나에서 발표를 맡게 된 중앙대학교 RFS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겸비한 세포치료제 바이오텍인 SCM 생명과학에 대한 기업 분석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구성은 기업 개요, 관련 산업 현황,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SCM 생명과학은 2014년 층분리배양법이라는 원천 제조 기술을 가지고 설립된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이고요. 2020년 6월 17일 일반 청약 경쟁률 815대 1로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중심 줄기세포 치료제 및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이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7개의 줄기세포 치료제와 인수를 통해서 얻게 된 면역세포 치료제를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주주 및 매출액 구성입니다. 최대 주주 등이 약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사업 모델은 제약기업과 바이오텍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확충하고 확충한 연구개발비를 통해 신약을 개발하여 제품 매출을 올리려는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액은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사업과 2018년 동남아 제약사 듀오파마와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 19년 한독과 체결한 아토피 피부염 기술 이전 계약으로부터의 계약금 및 라이선스 수수료가 매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주력 사업인 세포치료제 제품 매출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주요 적응증 및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 이직편대 숙주질환, 급성 췌장염 등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요. 미국 코이민 인수 효과로 2건의 면역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였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 커이면의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19년 3월 3상 임상에 실패한 아르고스 테라퓨틱스를 제넥심과 함께 합작 투자 방식으로 51대 49 비율 125억 원의 인수 후 사명을 커이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년 1월에는 100% 자회사 커이뮨 CAR CIK를 통해 이탈리아 소재 CAR T 치료 개발사 포뮬라를 인수하여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리즈 A 투자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 후 동사가 소유한 코이민의 지분 가치는 4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산업 현황입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신규 허가되는 신약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매출 상위 10대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 바이오 의약품이 8종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CAGR 8.5%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사의 주력 사업인 세포치료제 시장 동향입니다. 글로벌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2025년까지 CAGR 41.2%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약 14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암 치료 관련 높은 표적 정확성, 첨단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원, 세포 및 유전자 치료 관련 기업들의 활발한 M&A 딜 등이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는 세포 기원 및 치료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포 치료제 시장을 이끄는 키워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타인의 몸에서 채취한 세포를 이용하는 동종세포 치료제, 기존 T세포 치료제 대비 암세포 살상 능력을 극대화한 CAR T세포 치료제 개발에 국내외 기업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 역시 2025년까지 연평균 25.8%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며 특히 다른 줄기세포에 비해 안전성이 확보된 성체 줄기세포에 대한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의 경우 CAR T세포 치료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CAR T세포 치료제는 특정 암세포 항원을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 반응 과정에서 T세포 수용체가 아닌 인위적인 면역 수용체인 CAR을 발현시킨 T세포 치료제입니다. 2017년 렘데시비르로 잘 알려진 길리어드사의 예스카다, 노바티스사의 킴리아가 혈액암 적응증에 대한 FDA 승인을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제조 공정 단순화 및 약가 부담 절감,
부작용 감소 및 암세포 사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CAR-NK, CAR-CIK 등 새로운 형태의 CAR T세포 치료제들이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가 주력하는 희귀의약품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희귀의약품,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는 간단히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시급하나 환자 수가 적어 제약사 입장에서 개발을 해도 돈이 되지 않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 수 미국 20만 명 이하, 유럽 25만 명 이하, 일본 5만 명 이하일 때 희귀의약품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선 환자 수 2만 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이에 각국 정부들은 제약기업들의 희귀의약품 개발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적응증에 대한 시장 독점권 부여, 개발비 및 세액 감면과 허가 심사의 신속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희귀질환 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 및 비희귀 질환 대비 높은 약가로 인한 고수익성 제품이라는 점도 제약기업들의 희귀의약품 개발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희귀약품 시장은 연평균 9%로 성장하여 2024년 약 262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희귀약품 허가 건수 및 유럽의 희귀약품 허가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SCM 생명과학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동사는 첨생법 시행으로 인한 제품 조기 상용화, 층분리 배양법이라는 소프트웨어와 cGMP 제조시설이라는 하드웨어를 겸비한 국내 유일 세포체료제 개발사로서 장기 투자 매력도가 높은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8월 28일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항암제, 희귀의약품 및 세포치료제 개발 제약사들이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내용은 조건부 허가 항목으로 조건부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 이상 임상 통과만으로도 의약품 시판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조건부 허가 시 품목 허가까지 드는 시간을 2, 3년이나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며 임상 실패 위험에 따른 시간가치 할인 기간 축소에 따라 수혜 기업의 재무적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희귀의약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도 이미 제품이 개발된 기업보다는 희귀약품 및 항암제 관련 파이프라인이 많은 기업의 투자 내력도가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 동사는 이식편 대숙주질환, 척수손해증 실조증, 급성 췌장염 3개 질환에 대해서 식약처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 승인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이에 첨생법 조건부 허가에 따른 희귀질환 줄기세포 치료제 조기 상용화가 기대되는 바이며 현재 임상 속도가 가장 빠른 만성 이식편 대숙주 질환과 척수손해증 실조증 모두 2022년 임상 이상 종료 후 2023년 조건부 품목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동사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동사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갖춘 유일한 국내 세포치료제 개발사로서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동사는 독자적 세포 분리배양 기술인 층분리배양법을 보유하여 국내외 총 75개의 특허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기존 분리법 대비 균질한 고순도 줄기세포를 분리 및 배양하여 이후 세포주 선별을 통해 줄기세포주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질환 맞춤형 세포치료제 개발이 용이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분리법과 동사의 분리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SCM 생명과학의 층분리배양법은 기존 농도 9배 원심분리법 대비 균질한, 고순도의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필요한 원료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분리법이 환자 1회 투여당 최소 40ml 이상의 골수가 필요한 반면 층분리배양법은 1ml 골수로도 최소 50명 이상의 환자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면 200배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가 절감 및 제조 공정의 단순화를 통해 층분리배양법으로 제조한 동사의 치료제는 타사 치료자 대비 절반의 약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사 중 유일하게 해외 cGMP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습니다. 코이뮨 인수를 통해 미국 본토 내 품질 관리가 인증된 시설을 보유하게 되어 추후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 역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자체 생산 시설의 보유는 CMO 외주 비용 및 생산 설비 구축 비용, cGMP 허가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있어 cGMP 시설뿐만 아니라 경험이 인력과 트랙 레코드가 매우 중요시되는데
코이뮨 인수 후 임상 3상 시험 물질을 300배치 이상 생산해본 경험이 있는 연구진을 보유하게 되어 세포치료제 개발에 있어서의 임상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cGMP 시설의 잔여 생산 능력을 CDMO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확장성도 지녔습니다. 코이뮨은 유전자 바이러스 벡터, DNA 플라스미스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전자 세포치료제 CDMO에 대한 적극적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5월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와의 CMO 계약 체결이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유전자 세포치료제 관련 인수합병 거래와 바이럴 벡터, DNA 플라스미드 관련 계약 사례가 이러한 사업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CM 생명과학이 보유한 주요 줄기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 성장성 및 경쟁력입니다. 국내 첨생법, 미국 RMAT 수혜로 조기 제품 상용화가 기대되는 이식편대 숙주질환입니다. 이식편대 숙주질환은 골수 이식 시 발생하는 면역질환으로 현재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이 기대되는 적응증입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으며 21년 미국 FDA 이상 IND를 신청하여 23년 품목 허가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충분리 배양법에 기반한 제조 공정으로 동사의 이식편대 숙주질환 치료제 SCM-CGH는 200만 개의 세포 투여가 필요한 경쟁 제품 대비 절반인 100만 개의 세포 투여 용량으로 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일 효능을 가정했을 때 절반가량 저렴한 약가 제공이 가능하므로 환자들의 연간 치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가장 빠르고 가시적 성과를 주목할 만한 파이프라인, 중등증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입니다. 주요 경쟁 제품은 사노피사의 듀피센트로 현재 매출 2조 원, 2024년 매출 9조 원으로 전망되는 블록버스터 약물입니다. 하지만 연 3만 달러 수준에 달하는 높은 약가와 2주에 한 번 투여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SCM-AGH가 우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CM-AGH는 투여 용법이 6개월 제형으로 환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상 디자인 및 데이터 측면에서도 듀피센트와 유사하여 추후 5년 내로 듀피센트의 강력한 경쟁 약물로서의 포지션을 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9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에서 파이를 키워나감에 따라 매출 증대를 예상하는 바입니다. 코이뮨, 포뮬라 인수를 통해 획득한 면역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 2종입니다. 먼저 전이성 신장암 수지상세포 항암 백신 CMN001입니다. 현재 FDA 임상 2상 IND 승인을 받은 상태로 임상기관 MD 앤더슨은 IRB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CAR-T 치료제로 주목해야 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CAR-CIK-CD19입니다. CAR-CIK 세포치료제는 CAR-T 세포치료제의 약점인 복잡한 제조 과정, 높은 제조원가, 부작용 등을 개선한 차세대 치료제입니다. 바이러스 벡터 대비 제조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제조 기간이 짧아 생산성이 높으며 위험도 또한 낮은 비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였고 동종률의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자가 대비 세포의 공급이 용이합니다. 임상 1상 결과 경쟁 CAR-T 치료제 대비 압도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유효성 면에서 완전 관해, 종양의 완전 소실 비율이 11명 중 10명으로 91%에 달하며 안전성 면에서 주요 부작용인 이식편대 숙주질환 및 신경독성 질환, 백혈구 감소증 발병률은 제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발병률 21%로 경쟁 제품 대비 우월한 임상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압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CAR-CIK 개발 시 초대형 인수합병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CAR-T 개발사에 대한 M&A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길리어드가 카이트 파마를 110억 달러에 합병한 사례, 셀젠이 주노 테라피틱스를 80억 달러에 인수합병한 사례가 있어 글로벌 제약사로의 인수합병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리스크 및 재무 분석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불안정한 재무 구조 및 수익성입니다. SCM 생명과학은 적자 기업임에도 기술 성장 기업 특례로 지난 6월 코스닥 신규 상장한 바이오 벤처입니다. 현재 주력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이전으로 23년 시판 허가 이전에는 신약 개발로 인한 매출액이 없습니다. IPO 이전에는 벤처 캐피탈에서 자금 조달을 하였습니다.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 시 연구개발비 급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에 기술 이전 계약 등을 통한 지속적 자금 조달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1회 전환 우선주를 발행했고 기업 가치 증가에 따른 우선주 관련 부채 증가로 18년까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관련 위험을 해소한 상태이나 매출액이 없는 상태이므로 자본 잠식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리스크는 임상시험 및 기술 이전 실패 위험입니다. 주력 사업이 신약 개발 사업이기에 자체적인 산업 위험이 너무 큽니다. 통상 임상 1상 단계에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최종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확률은 9.6%에 불과합니다. 물론 희귀질환을 표적으로 하여 임상 3상 전 출시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지만 여전히 임상 실패 위험은 존재하고 큽니다. 또한 동사의 주요 사업 전략 중 하나가 국내외 제약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임을 감안했을 때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의 낮은 인지도는 영업 및 계약 체결에 있어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및 투자 판단입니다. 동사의 현재 시가총액 수준은 너무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2023년까지 추가적 기술 이전 계약이 없다면 주력 사업에서의 매출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약점이 존재하지만 동사는 독자적 분리배양 기술, 동결형, 신선형 제형을 모두 보유하여 유통에서의 강점이 있고 미국 내 cGMP 시설과 우수한 유전자 세포 치료제 기술을 보유한 자회사 코이면 가치를 고려했을 때 현재 주요 줄기세포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바이오 기업 대비 가장 낮은 시가총액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주요 면역세포 치료제 기업과 비교해서도 고용암과 혈액암 파이프라인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해외 cGMP를 보유했음에도 가장 낮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본격적인 기업가치 상승은 허가의 관문을 지나 본격적 매출로 이어질 때가 시작입니다. 다음 기업들의 사례로 보았을 때 이러한 주가 상승이 본격적 매출로 이어질 때 상승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제네론사입니다. 11년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일라이아 FDA 품목 허가 이후 12년부터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뉴로진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17년 운동장애 치료제 인그레자 FDA 승인 이후 18년 시가총액이 3배나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알렉시온 파마슈티컬 역시 FDA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 2011년 대비해서 2015년의 주가가 480%나 상승하신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렙타 테라피틱스의 시가총액이 극적으로 상승하신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016년 엑손 스키핑 치료제의 품목 허가, 19년 로슈의 라이센싱 아웃 이후 17년에서 현재 20년까지 시가총액이 760%나 상승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주요 파이프라인인 이식편대 숙주질환 및 척수손해실조증 세포치료제 제품 매출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 극적인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기술력 면에서도 생산 능력 면에서도 성장성이 확실하며 정책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에 제품 매출 본격화가 예상되는 23년까지 장기 매수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